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결혼 1년차 33살 초보 주부예요. 부디 제 사연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대학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하다가 결혼의 연을 맺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를 참 특별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인생의 거의 반을 함께 보내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오래도록 교제를 해오다 보니 저희는 서로의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만큼 잘 알고 지내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외동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친아들만큼 생각해 잘해줬고, 예쁨 받겠다고 일부러 나서서 안부 연락도 하는 등 참 다정하게 굴어줬습니다. 안부 연락도 하는 등 참 다정하게 굴어줬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내 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잘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잘 해줘보려 했고요. 실제로도 시부모님하고는 연애 시절 꽤나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저를 여러 번 초대해 주셨었고, 가끔 문자를 주고받거나 얼굴 뵙고 밥을 먹으면서도 지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하나 있는 여동생인 시누이도 한 번은 꼭 만났고요. 저희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저하고는 다른 게 참 많은 친구였어요. 처음엔 낯을 가리는 집, 말도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길래 내가 어려운 건가 싶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시부모님 눈치가 아니라 시누이 눈치를 보면서 말도 최대한 잘 가려서 꺼내곤 했고, 괜시리 시누 얼굴 보며 웃긴 얘기에 반응을 하며 시누이하고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고 어지간히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도 쉽사리 웃음이나 눈빛을 주지 않던 시누이가 저 결혼한다고 하면서부터 점점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밥 먹자고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자기 옷 사러 가는데 같이 쇼핑을 가지 않겠냐면서 절 불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누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무슨 와인을 돌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와인 한 병을 더 얻었는데 가져가려면서 저를 회사로 불러냈었어요. 저는 군말 않고 고맙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우 회사를 찾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를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져서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왠지 호구가 되어 신우이한테 잡혀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껄끄러운 기분이 드는 게 의문이었죠. 신우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불러주며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한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는데요. 왠지 불러낼 때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제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신우이의 짐까지 들어주는 등 호구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도 신우이가 자연스럽게 언니 자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 제가 자연스레 시중드는 짓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친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신우이가 밥 사달라 말해도 돈을 썼고, 옷 사러 가자는 말에도 제가 더 돈을 써가며 신우이에게 맞춰줬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결혼식이 코앞에 다 와서는 저 스스로가 정신없어지기 시작하면서는 신우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멀리했다기보단 제가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 신우이 말에 바로바로 수긍을 못하고 만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어보던 신우였는데요. 매번 남편이랑 같이 결혼 준비로 움직였다 보니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이 증인과도 다름이 없었는데, 그런 남편이 바빠 죽겠다고 같이 투정을 부리면 그제서야 아, 결혼 준비가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바쁘다는 걸 겨우 인정하곤 했어요. 정말 꺼림직했답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잘 지내거나 기분 좋게 시작을 해도 모자랄 시댁과의 관계인데요. 시작부터 시누이가 왠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려 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기니 마음 한편이 내내 불편했어요. 부디 내 걱정이 나만의 걱정이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는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기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가정주부를 자처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코로나 시국에도 어렵지 않게 잘 되어서 제가 알바 겸 매니저로 자주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요. 부모님께 월급도 받고 용돈도 받고 장사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나름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식당 일이 그리 적성에 맞는 편은 아니어서 지금은 장사법만 배우고서 나중에는 요리하는 분이나 알바를 고용해 직원 위주로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직장이란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자랐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바로 취업 걱정보다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남편은 가정 형편이 그리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학까지는 시아버지가 재직하시던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온 바람에 탈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이 이내 회사도 퇴직도 하셨고 더 이상의 수입이란 게 없던 집이었는지라 취업 스트레스가 참 컸었어요. 시어머니도 가정주부로 계시고 시누이도 당시엔 여전히 학생이었다 보니 남편이 혼자 가정을 빨리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노력을 했죠. 그 덕에 지금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요. 아무튼 저와 저희 남편의 상황이 너무 달랐다 보니 저와 결혼하겠다는 계획이 들기 전까지도 남편에게 저희 집안에 대한 말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둘러대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누이가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같이 쇼핑이든 뭐든 하자고 불러내기 시작한 데가 그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그 시기부터 시누이가 저를 사람 대접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결혼하고 난 후에도 조금씩 눈치를 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데 설마 시누이가 나의 집안 문제로 돈이라도 뜯으려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마음의 체념을 하면서 시누이를 시부모님과 다를 것 없이 시댁 식구로서 존중하고 챙겨주려 했는데요. 시누이가 또 달라졌더라고요. 연애를 하던 중 저에게 낯을 가리고 거리를 두던 그 시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한참 하느라 또 시누이한테서 일방적인 호구짓을 당하지 않겠다며 몇 번 만나자는 걸 정중히 거절했더니만 삐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불렀는데도 바쁘다며 안 나왔다고 말이죠. 결혼을 앞둔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곱창을 먹자 불러내질 않나, 술을 마시자고 하질 않나, 상황에 맞지도 않은 일로 불러내려고 한 게 시누이였는데 시누이는 거절을 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다시금 원상복귀가 된 관계였죠. 솔직히 너무 짜증도 나고 나를 왜 그냥 순순히 언니로서 받아들여주지 못하나 싶어서 시누이한테 억한 감정도 생길 뻔했는데요. 그보다 더한 감정이 등장했답니다. 그냥 시누이하고 어색해진 것으로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시누이에게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시누이가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얄팍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한 집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거리를 둬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시누이가 삐지고 나서 저에게 던지기 시작한 말들은 모멸감까지 안겨주며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답니다. 시누이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누이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크지 않은 회사에 있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다달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으로 살고 있다고 했고요. 이런 얘기는 저도 시누이랑 직접 나눠본 적이 없는지라 시누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는 척을 하진 않았었고요. 하지만 그와 달리 취직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돈 걱정 없이 대기업 다니는 남편의 부모님 아래에 기대어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저를 시누이는 그냥 곱게 봐주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곱게 봐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도 없었으나 시누이가 대놓고 드러내는 저를 향한 질투를 보일 때마다 저도 너무 힘들었네요. 그 질투가 보통과는 달랐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저희 친정에서 공짜로 고기를 한가득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파는 고기를 가족들도 먹인다며 집으로 가져오곤 하셨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꼭 저희 집으로도 고기를 주셨고요. 그게 너무 많아서 양을 나누겠다며 몇 번 시부모님께 조금씩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도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도 맛집 고기를 또 먹는다며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모여서 지글지글 구워나 먹자며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당연히 시누이도 주말이고 하니 시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왔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저희 집을 한번 들어와 보더니 입으로 돈이 남아 도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랑 남편은 분명 그걸 들었습니다. 놀래서 시누이를 쳐다보니 시누는
혼잣말! 이라고 말을 하고서는 후다닥 시부모님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저는 왜 저러나 싶어서 남편이랑 서로 눈초리를 주고받다가 억지로 고기판을 깔았고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는데 밥을 먹는 와중에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신우가 밥을 먹다가도 저를 괜히 홀겨보게 반복했고, 시어머니가 집을 참 깔끔하게 잘 꾸며놨네. 젊은이들은 역시 다르다. 라고 하면서 집을 잘 가꿔놨다고 칭찬이라도 해주시면, 돈 있으면 뭔들 못해. 라고 하면서 비아냥대는 말로 말을 툭툭 뱉었어요. 분명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는데 표정으로는 한껏 웃고 있었던 바람에 어느 누구도 신우한테 그만하라고 혼도 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신우가 갈등의 절정을 찍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무시하고 깔보고 싶은데 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젠 하다하다 제 외모를 까더라고요. 제가 오랑우탄을 닮은 것 같다고 말이죠. 고기에 쌈을 싸먹는데 이게 무슨 오랑우탄이 과일에 달린 나뭇가지를 따고 있는 모습 같다면서 갑자기 저를 보고 실소를 하는데 가족들도 제가 민망스러울까 싶었는지 막 웃었고요. 그 바람에 저도 그냥 웃었어요. 나한테 오랑우탄 같다고 하는 여자애를 앞에 두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어버린 겁니다. 정말 대원장 파티와도 다름이 없었네요. 신우는 제가 따라 웃으니 좋다고 또 웃네. 아유 언니 농담인 거 알죠? 라고 하며 기고만장의 끝판왕을 보였어요. 당장이라도 굽고 있는 고기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꾸역꾸역 화를 눌러 참았습니다. 불쌍한 여자애가 뭐든 잘나 보이고 속편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질투를 하는 바람에 어줍지 않은 말들로 시비를 거는 걸 그냥 봐주고자 했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꼴일 뿐이었으니까요. 여유 있는 내가 한번 봐주자는 마음으로 신우이가 뭘 하든 내버려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제대로 맛이 들려버리고 말았어요. 저를 놀려먹는 재미에 맛이 들린 겁니다. 삐진 줄 알았더니 연락도 잘해오길래 웬일인가 싶었더니만 자기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같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달라 조르더라고요. 당연히 또 나갔다가 호구 잡힐 게 뻔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신우 독촉을 참지 못하고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꾸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꼭 수술을 해야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수술받아. 나중에 얘라도 나와서 유치원에 가야 하면 학부모도 만나야 하잖아. 그때 언니 무시당할래요? 라고 하면서 저까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끄는 겁니다. 나는 내 외모에 진지하게 만족을 하는 중이고 수술 따위는 필요도 없어서 안 받고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인데 신우이가 저까지 끄집어 잡아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건 돌을 다 닦으신 스님이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해도 언니 해야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언니 오랑우탄 닮았다고. 내 말을 진심으로 안 들었구나? 하긴 언니한테 그런 말을 누가 해줬겠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기분이 확 상할 만한 말을 내뱉었어요. 제 표정이 순간 굳어지면 아유 농담 하기 싫음 하지 마요. 대신 나 하는 거 잘 봐야 해요. 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참 요리조리도 잘 빠져나갔고요. 얄미워 죽겠는 신우였고 맘 같아서는 수술대 위까지 쫓아가선 응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 한마디를 참 빈정상하게 잘도 뱉어내는 신우이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오랑우탄이라니. 그걸 듣고도 기분이 좋을 만한 여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 저로서는 신우의 말이 절 엿먹이겠다고 일부러 꺼내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았죠. 하지만 이내 신우이는 병원 안에서도 또다시 절 엿먹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만 상담 직원 앞에서 제 견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입이 튀어나온 것도 보기 싫고 차라리 턱이라도 깎았으면 하는데 이 언니 견적은 어때요? 턱은 비슷한가?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제 얼굴에 직접 자기 손까지 들이밀면서 제 턱을 살살 만지는데 그러면서 뭐란 줄 아세요? 역시 이건 자연산 턱이지? 자연산이라 튼튼한 것 좀 봐. 내가 아까 오랑우탄이라고 한 말 취소.
언니는 오늘부터 개그맨 그 누구냐? 걔 있잖아. 턱 큰 사람. 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또 오랑우탄 소리를 꺼낸 걸로도 모자라 취소라더군요. 이제부터 턱이 큰 개그맨 아무개씨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바람에 앞에 앉아있던 상담원 분도 A상인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웃긴 건지 저와 신우이 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내가 신우병원 상담하는 곳까지 따라와서는 인격모독까지 당하며 놀림을 받아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내가 이런 취급을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 순간 머리가 어질거렸죠. 상담 받고 난 후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하는 신우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혼자 택시를 잡아타는 저를 따라서 얻어 타려는지 차 안으로 들어오려 했는데요. 어딜 따라 타려고? 네 돈 주고 네가 불러서 타! 라고 강남 한복판에서 소리를 치고서는 혼자 출발을 했어요. 택시 안에서 신우이로부터 무개념이라는 둥, 야비하다는 둥에 시덥지 않은 문자도 받았지만 싸그리 다 씹어버렸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신우이 연락도 싹 다 씹었고 시부모님께도 따로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기분이 더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고 신우의 성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쌍꺼풀에다가 눈앞 트임을 하는 수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았대. 지금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는 상전 취급을 받으려 한다고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 난리더라고. 라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남편의 말에 그리고는 아차 싶었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 갔더니만 신우이는 정말로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만 있었어요. 눈에는 무슨 얼음팩인지 뭐식인지를 올려놓고서는 앞을 보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힘들어 죽겠다며 웃으며 씁쓸하던 표정을 지어 보이셨고 저는 나지막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아가씨 챙길 테니까 조금 쉬고 계세요. 아니면 두 분이서 저희 부모님 식당에 가 외식이라도 좀 하고 오시던지요. 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 마음껏 드시고 오시라 선심을 썼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줄래? 아이고 라고 하면서 신우이를 내버려 두고서는 좋다고 외식을 하러 집을 나가셨어요. 졸지에 신우이는 저와 단둘이서만 집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신우이 얼굴에 찬물도 부어주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손으로 꼬집어 신우가 수술한 곳에 자국이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이가 뭐야? 언니가 왜 있어? 라며 입으로만 나불거리며 허공으로다가 말을 내뱉는 걸 보자마자 신우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와, 수술을 정말 했네? 뜯어 고친다고 뭐 얼마나 대단히 이뻐질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기대는 된다.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널 보면 알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정말 갖은 시비를 걸었어요. 신우 열받으라고 말이죠. 신우가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나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프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화를 내게 하면 수술자고 망가지네 뭐네 하면서 막 애원을 했어요. 말로는 애원했지만 행동은 꼭 마음 같아선 저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듯 위협적으로 허공에다가 손을 휘둘러 댔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신우가 잠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저에게 일시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일반적인 휴전 통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신우 뜻대로 해준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 신우이의 옆에 들러붙어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신우 화장대에 있던 향수를 뿌려댔더니만 신우이가 비싼 거 아깝다고 그만 뿌리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약점이구나 싶어서 신우 들으라고 향수병 누르는 소리를 반복해 내면서 엄한 향수를 방 안에 뿌려댔습니다. 아가씨는 꼭 이러더라. 밖에서 나 불러서 내 돈 쓰는 건 안 아까워 했으면서 내가 아가씨 물건 좀 만지는 건 아까워요? 이상한 논리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요. 방 안에 지독하게 향수가 가득한데 아가씨는 이미 열이 받아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하마터면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난 줄 알고서 기겁을 할 뻔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자리에서 아가씨 책상서랍 여는 소리, 적은 월급으로 탈탈 털어서 샀을 값비싼 화장품들을 열어대는 소리, 아가씨의 옷걸이를 뒤지고 옷을 만지는 소리 등 아가씨 물건이란 물건에 손을 대는 소리를 자유자재로 냈어요. 여기저기 소리를 내면서 아가씨 심기를 건드리던 중 급기야 아가씨가 힘이 빠진 건지 애원하며 또 매달리더라고요. 나 진짜 이러다 눈에서 실밥 터져 언니. 제발 그만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간의 날 호구로 잡다 못해 오랑우탄이라는 막말을 해대며 무시했던 신우이를 봐주마음이 1도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아가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할 결정적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귀에다가 딱 한마디를 했죠. 아휴, 향수를 다 뿌렸네. 이거 가격 꽤나 나오는 걸 텐데.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아가씨가 숨도 안 쉬고 벌떡 일어섰어요. 눈에 있던 얼음벽을 빼내고서는 눈을 희멀건하게 뜨는데 와, 수술을 막 하고 나온 사람이라 그런지 퉁퉁 부어서는 정말 저도 못 알아볼 정도더라고요. 그런 아가씨 앞에서 저는 정말로 제가 다 뿌려버리고만 향수 곤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아가씨는 제 손에 들린 향수병을 받다가 그 뒤에 뚜껑이 죄에다 열려있는 화장품 통들까지 보고야 말았죠. 제가 이것저것 아가씨 물건에 손을 댄 흔적들을 한번 쓱 보던 아가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뭐 저는 쳐다도 안 보는 저렴한 것들이 많네요. 이걸 쳐바른다고 얼굴이 송혜교 피부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눈 찢고 아유 용 쓴다 용 써. 부디 꼴보기 좋아야 할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흡하기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고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아가씨를 쳐다봤더니 아가씨는 속에서 화가 터진 건지 누운 채로 너 가만 안 둬 진짜?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수술한 눈이 따가웠는지 어쩔 줄을 몰라하며 감싸다 결국 제 화를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아우 아파. 아 진짜 눈 찢어지겠네. 왜 하필 오늘 찾아와서 날 이렇게 빡치게 해? 야, 너 내가 회복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내가 꼭? 라고 말을 하면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더니만 결국 화가 나 미치겠다며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고성과 함께 눈물을 왈칵 쏟아내 버렸답니다. 엉엉 울어대는 아가씨는 울면서도 아, 나 이거 수술 자국 어떡해. 자국 남으면 어떡해. 라면서 미쳐버리려 했어요. 울다 목구멍에 타들어가는지 나 물 좀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또 애원을 하대요. 하지만 그런 아가씨를 보며 저는 한결같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속이 터져 죽을 맛이겠지? 라는 약올리는 마음가짐으로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만 봤고요.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아가씨한테 어처구니 없단 헛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수술 자국이 이미 망가진 것 같은데 물이 넘어가겠어? 라고 말을 했네요. 아가씨는 동시다발적으로 벌써 망가졌다고? 라면서 다시 울부짖었고 저는 아가씨 울부짖는 처량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시댁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왔는데 아유 벌써부터 아가씨 쌍꺼풀 수술 자국에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 통쾌하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니 아가씨가 다시 나한테 오랑우탄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 싶어 안심이 되기도 했죠. 먼저 외모로 시비를 건 건 아가씨니 저는 제 할 만큼의 응징을 잘해줬다 싶었습니다. 어디 한번 똑같이 외모 지적을 당해본 기분이 어떠냐고 비아냥거리며 물어보고도 싶었는데요. 하도 서럽게 울면서 육성으로 수수거정어 내뱉길래 혼자서 뼈저리 있게 반성을 해보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부모님께 너무하지 않냐는 원망과 함께 연락을 받았지만 저도 제 부모님 귀한 자식인데 밖에서 오랑우탄 소리나 듣고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냐고 따져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신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 며느리를 보고 싶거나 시부모님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신우 얘기는 절대적으로 삼가하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쿨한 며느리 마냥 전화를 끊었는데 시부모님이 신우이한테 사과를 꼭 시키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만감이 교차했고요. 생애 최악의 악담을 듣고서 생애 최고로 통쾌한 한 방을 똑같이 날려준 날이어서 그런지 통쾌히 상쾌한 건 당연했고 아주 신이 났네요. 신우이가 언제쯤 회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시비를 또 걸면 그때는 수술한 눈덩이에 자국만 남기는 게 아니라 육탄전을 펼쳐서라도 혼을 내줄 거예요. 딱 기다리고서는 신우 왕태를 지켜볼랍니다. 부디 수술한 눈에 저와 싸우고 나서 운 선명한 자국이 남았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